예,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함께하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자 중에 7892님이 진행자분의 웃음이 너무 예쁘다. 무게감 있게 진행을 부탁드린다고 애청자분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요새 말로 엄근진. 아니 제가 어릴 때부터 웃음이 예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참 감당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좀 좋지 않습니까? 근데 뭐 또 청취자분들 따라서 좀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뭐 시사라 해가지고 예 시사입니다. 계속 이럴 수 엄숙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좀 약간 심하게 해픈 편이긴 해요. 예전에 이건 좀 말이 좀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어요. 왜 이렇게 웃냐고. 손님들 오면 난 전 되게 슬프거든요. 근데 사람들 오면은 얘기하다 보면 이제 한 번씩 웃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네. 씁쓸하네요. 웃는 상이시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최대한 저희들이 진지하게 진지할 땐 또 진지해야죠, 그죠? 자, 스토킹 처벌법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 이게 최근에도 계속 끊이지가 않아요. 이 그렇죠. 피해 사례가 대표적으로 프로 바둑 선수 조혜연 씨.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프로바둑 선수 조혜연 씨라고 있는데요. 뭐 세계 랭킹 1위를 다툴 정도로 구단이라면서요? 네, 굉장히 좀 뭐 바둑 여제라고 불리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그 동대문구에서 바둑 학원을 하는데 한 이제 남성 팬이라고 처음에 접근을 해서 계속 이제 바둑 학원 외벽에 뭐 음란한 문구를 포함해서 낙서를 하고 협박을 하는 문구를 적어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뭐 학원에 와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막 소리를 지르고 뭐 고백을 요구한다든지 너는 내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수업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들이 있군요 진짜. 네. 그래서 이게 이거야말로 진짜 웃을 일이 아닌데 이분이 8차례나 신고를 했는데 그 피해자가요? 네. 경찰이 신고를 받을 때마다 그냥 돌려보내거나 경범죄를 적용해서 5만 원짜리 이제 범칙금을 납부하는 정도로 해서 결국에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를 해서 그 혐의가 인정이 돼서 근데 이것도 어떤 혐의들이 인정이 되는 거냐면 스토킹 자체를 법률로 지금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뭐 협박, 보복 협박,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이 돼서 이분이 징역형을 지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군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공포감이 어느 정도였다라고 하면 법정에도 못 들어갈 정도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마주치는 게 두렵다. 그 피고인이니까 그렇죠. 들어가면 증인으로 들어가든가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뭐 스토킹 피해자들을 스토킹 피해를 겪는 사람들은 사는 게 현실 속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다 나의 처지나 상황을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실제로 합니다. 저는 뭐 연예인들 이제 뭐 밝힐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변호사로서 좀 자문을 이제 해준 적이 있는데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연예인들이 팬이라고 생각하고 또 좋은 마음에 사실은 또 그걸 거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당연하죠. 대중들하고 그렇죠. 같이 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만나다가 아니다 싶은데 나중에는 그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쳐다봅니다. 항상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연예계 활동을 하는데도 상당한 지장을 받는 경우가 꽤 있고요. 또 우리 오늘 뭐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처벌이 되게 어려워요. 지금 법이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김한 기자 얘기한 것처럼 경범죄 7만 원입니다. 범칙금요. 7만 원 이하가 지속적 괴롭힘입니다. 지속적 괴롭힘 3번 정도 와서 뭐 이렇게 그게 기준이 한 3번 정도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쳐다보기만 하는 게 가장 무서워요. 그렇죠. 우리 지금 현행법은 와서 접촉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이러면 다른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데 협박이나 이런 걸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때리거나 하면 뭐 폭행, 협박, 낙서 현종 재물손괴죄 가능하니까 그걸로 의유를 하고 처벌할 수가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게 제가 했던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항상 갈 때마다 그 사람이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고요. 그건 섬찟하네. 항상 그 쳐다보는 거는 처벌 방법이 없어요. 뻔히 보는 거. 진짜 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 그래요? 또 쳐다보는데 눈빛이 뭐 강렬하다고 처벌합니까? 저는 어떤 경우 사례 취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국회 때 이제 스토킹 처벌법 입법 발의할 때 뭐 국회의원실에서 이제 스토킹 사례 수집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어느 날부터
낯선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러 명입니다. 복수의 남자들이 계속 자기를 쳐다보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추적해 보니 이 남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나서 일종의 역할 게임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따라다닐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따라다닐게 이렇게 해서 한 명의 여성을 왜 그래요? 그렇죠. 그 심리가 뭔지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어쨌든 범죄 심리라는 게 늘 기기묘묘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한 명의 여성을 아무런 이제 이해관계가 없는 남성들이니까 물론 그 중에는 이 여성을 이제 스토킹을 제한한 사람이 있긴 했는데 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녔다는 뭐 그런 이제 피해를 입었던 사례도 봤었습니다. 이 김정훈 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굉장히 적절한 비유인 것 같은데 스토커는 층간소음이랑 비슷하다. 맞습니다. 이게 남들은 유난 떤다고 하는데 당사자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 그렇죠. 저도 스토커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 예전에 한 10년도 넘은 일인데 그건 스토킹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저는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손편지가 자꾸 오는 거예요. 여성분이라고 밝혔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의 어떤 취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저는 또 이렇게 펜도 하나도 없는데 펜이 하나 생겼구나 이래갖고 답장도 쓰고 그랬는데 네. 그게 조금 심해져가지고 계속 편지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사를 옮겼는데 그렇죠. 또 따라서 왔어요. 네. 그러니까 손편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만 봐도 무서운데 누가 오프라인에서 이러고 보고 있다면은 그거는 공포심이 뭐 정도에 따라 차이가 좀 있지만 뭐 유명 인사 중에는 집 앞에 계속 기다리는 뭐 분도 그런 있고 분들도 있죠. 집에 몰래 숨어 들어오면 주거 침입은 됩니다. 숨어 들어와서 침대 밑에 있거나 아니면 그 침대 밑에요? 숨어 있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하죠. 처벌되죠. 그 주거 침입죄 되니까요. 주거 침입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거 침입죄가 뭐 실형이 나오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범죄고. 아, 그래요? 그렇다 보면 또 다시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연예인들이나 특히 이제 유명 인사들, 스토킹을 당한 유명 인사들은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우 박하선 씨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스토커들은 이 신고를 피하는 방법을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집에 몰래 들어가면 처벌을 받을 거 뻔히 아니까 집 앞에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다. 그렇죠. 이러면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처벌할 그렇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발언들이나 협박들을 하는데 주어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 그러면 이게 이제 스토킹 그 자체로 처벌이 안 되고 협박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협박이 되려면 명확한 이제 명시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요건들이. 근데 이제 그것들이 두루뭉술할 경우에는 뭐 연예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팬이 있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박하선 씨를 스토킹했던 사람도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스토킹 자체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알고 있었어서 남편이랑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 부분들 때문에 남편이 일단 좀 뭐 만류를 하고 일단 뭐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게 만연해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 이제 처벌이나 혹은 이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처벌이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러면 이제 법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만들어 놓죠. 통과가 안 될 뿐이죠. 그러니까 국회 계류 중인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오래됐다면서요? 이게 이게 12차례 정도 제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19대부터 계속 올라갔었어요. 그 그럼 한 이전에도 10년 넘은 거 아니에요?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사실은 좀 명확성이 좀 부족한 부분 때문에 계속 이 통과가 안 됐던 부분도 있긴 한데 법리적으로 의사에 반해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거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우편이나 정보통신망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영상 등을 글을 보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야기시킨 행위. 이게 스토킹인데 좀 어렵죠. 예, 어렵네요. 그러니까 명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벌법규는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딱 누가 들어도 한숨에 이해가 돼야 되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 근데 사실은 스토킹이라는 게 우리 지금도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요 정도로 해놓으면 대부분 스토킹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어려운 선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말 단순 팬심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스토킹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지금 문제가 되고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은 통과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박사방 공범 중에 살인 청탁을 했던 사람. 담임 교사를 7년간 이제 상습 협박
하고 이제 스토킹했던 이제 피해자인데 이 범죄자의 혐의에 스토킹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범죄자가 했던 모든 이후의 범죄는 이 스토킹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범죄자의 공소장에는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지금 현재 계속 얘기했던 스토킹을 처벌할 법률이 없다라는 것과 예. 대부분의 스토킹들이 처음에는 낮은 단계에서 시작되지만 점차 중차대한 범죄로 그렇죠. 네. 확장되어 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법 쪽에는 그동안 어떻게 인식했냐면 스토킹 자체는 아직 중범죄는 아니다. 근데 스토킹 이후에 어떤 행위가 발생되면 그거를 처벌할 수는 있지 않냐. 근데 명확하지 않은 스토킹을 처벌을 할 경우에는 이제 과잉입법이나 혹은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다. 이런 인식이 강해져 왔는데 강해서 이제 그동안 계속 네. 입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가 안 되었는데 여성계에서는 스토킹 자체를 처벌하지 않으면 이후에 발생할 범죄를 예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각 어딘가에서 좀 접점을 찾아서 스토킹에 대한 처벌법이 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서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막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따라가서 뭐 전화번호를 달라고 한다든가. 그럼 이건 스토킹이냐? 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입법 명확성 때문에 아직 통과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다른 이유도 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형법은 예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게 의사 내심에 들어있는 것까지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느냐라고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그리고 어렵잖아요. 그게 이제 3번 정도로 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도 그거는 경범죄지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 이것을 중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범죄로 3번 정도 자꾸 괴롭히면 그거는 한 5만 원, 7만 원 범칙금 매기겠다는 게 이제껏 우리 법률적 태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한 기자가 아주 적절하게 정확한 걸 지적을 했는데 모든 범죄의 시작이 이렇게 접촉을 하다가 어떤 자신의 어떤 욕구하고 이게 불일치했을 때 그게 다른 어떤 큰 범죄로 가버린 게 많습니다. 이른바 이별할 때 연인 간의 범죄 같은 경우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지만 예. 시작은 그렇지 않지만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적 측면에서 스토킹이라는 거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여지는 있지만 네. 그것을 좀 잘 좀 보완을 해가지고 미리 조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것을 범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지금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스토킹을 개념적으로 보면 저는 복잡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법리적으로는 복잡한 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사람들의 어떤 상식적 눈높이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 미투 이후에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no means no라는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싫다고 하면 싫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토킹도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에 반하면 처벌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엔 팬인 줄 알고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그 단계에서부터는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도와 다르게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을 준용하면 문제를 간단하게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법적 쟁점들을 뻗어 나가면 이런 경우는 어떡할 거고 또 저런 경우는 어떡할 거냐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no means no다. 싫다고 하면 싫은 거다. 예. 그런 이제 강력 사건 중에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헤어진 연인에게 그렇죠. 다시 만나자고 했다가 그걸 안 들어줘가지고 막 이렇게 폭행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뭐 살인까지 벌어지는 하고.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도 스토킹이에요. 그죠. 이것도 스토킹 범죄의 일환으로 봐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뭐 범죄 행위를 하지 않고 기다리거나 뭐 그렇죠. 이렇게 집 앞에서 보통 기다리잖아요. 예, 그런 행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약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다가 그 다음엔 중대한 범죄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때부터 막을 수 있는 스토킹 처벌방지법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일단은 스토킹 행위를 했을 때 고소를 해가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3년 이하 예. 3천만 원 지금 올라가 있는 법이 예, 이제는 처벌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신변 보호 조치 같은 게 가능합니다.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지 경찰이나 이런 데 그렇죠. 요청을 해서요. 예전에 지금 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어떤 위해 같은 게 생겼을 때나 그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제 스토킹이라는 뭐 이게 행위가 확실하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 행위 때 접근 금지 조치 같은 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적극적으로 범죄를 좀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신변보호를 받아봤거든요. 진짜요? 네, 박사방 취재할 때 아. 네, 저랑 가족에 대한 협박이 있었어갖고 근데 경찰이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입이 되면 실제 이제 말하자면 어떤 전자기기를 차고 다니면서 스마트워치. 네, 스마트워치. 그러니까 나에 대한 위치나 이런 것들을 경찰이 거의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위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내가 별다른 액션을 하지 않고 그냥 스마트워치만 조작만 해도 바로 경찰이 출동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초기 단계 스토킹 피해를 받는 분들한테는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예방 효과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다 처벌하면 너무 삭막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시대가 좀 바뀌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떤 범죄의 전조라고 보기가 볼 수 있는 아닐 거잖아요. 수도 있지만 예. 아닐 수도 있지만 전조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 심각한 확률적으로 범죄. 10%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열의 하나가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로서는 또 형벌 기능으로서는 막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는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올라가만 있는 거예요? 여야가 될 것 같아요. 네, 합의로 처리한다. 한다면. 저는 그런 그래요? 주문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도 데이트라는 말이 예. 그 뒤에 폭력이라는 말을 좀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예. 요새는 뭐 교제 폭력으로 예, 쓰자 이런 이제 데이트 주장도 말을 있는데 안 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제나 데이트랑 같은 거 아니, 아니에요? 같은 말인데 그래도 데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주는 어감의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예. 이것도 스토킹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를 그대로 갖다 쓴 건데 좀 중립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용어를 그러니까 이게 범죄라는 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언론도 그렇고 법률도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어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그죠? 교제 폭력이 아니라 치정 폭력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나쁜 어감으로 해야 되는 건데. 폭력은요, 저는 어떠한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뭐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그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자,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7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